네. 감사합니다. 음, 우리가 방학이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제가 조금 빨리 한다는 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우리 오늘 12신경, 뇌 12신경 그 정리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시비신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 물론 척수하고 뇌시비신경 다 같이 중요해요. 이 척수는 몸통 전체에 있는 오장육부와 몸통 근육, 골격, 그걸 관리한다면은 뇌시비신경은 얼굴과 목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크기로 봐서는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가?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에 세포들이 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세층 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판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신경관을 형성하는데, 신경관이 형성될 때에 이렇게 신경관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이 접합되는 부분에서 신경능 줄기세포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도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 나오면서 이것들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몸으로 본다면 신경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배아일 때는 초기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요. 사실은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수는 팔, 다리를 포함해서 몸통과 오장육부 여기를 만든 거고,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몸 전체를 본다면은 관리자, 만들었으니까 걔네들이 그냥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만들었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척수가 되는데, 얘가 신호를 보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구조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확정이 되냐 하면은 척수가 있고 척수 안쪽에 또 신경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척추뼈가 있다면은 뒤에서 만져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이것이 몸을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쭉 뻗어갖고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얘네들이 우리 몸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개념은 딱 두 가지 개념이에요. 감각과 운동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감각, 운동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감각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세포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손상되거나 공격을 받거나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감각이에요. 감각은 보고가 되는 거고, 감각 신호가 오면은 이 안에 있는 척수는 뇌거든요. 지금 우리 뇌가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이 뇌는, 척수 속에 있는 뇌는 그 신호를 해석을 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해석해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결정해서 통보를 해요.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운동이라고 해요. 운동. 그 센서리, 모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과 운동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감각은 세포 차원에서 보고받는 것이고 그 보고받은 것을 판단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명령을 내리면 신호가 쭉 가는 거예요. 전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가 되고 어떤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몸에서 뭐 오장육부 중에 어떤 부분에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것이 보고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상처가 생겼네. 빨리 가서 뭔가 수리를 해야 되겠네. 수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요.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요. 그 신호를 보내 가지고 여기서 일꾼들이 모여서 수리를 해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이 침투했어요.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세균이 침투하면은 침투했다는 것을 덴드로사이트가 딱 알아차려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세균이 침투했대. 어떤 종류래? 그러면은 B세포, T세포 쭉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혈관 속에는 호중구라는 면역세포들이 항상 돌아다니거든요. 항상 돌아다니다가 뭔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혈관 혈관 세포 사이를 삐집고 나가가지고 걔네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작용 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에서 어떤 물질을, 생명 물질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생명 물질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가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잠도 못 자고, 기분도 늘 우울하고, 또 막, 감정 통제도 안 되고, 그 이제 보통 우리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잖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전해갖고 결국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뇌 질환들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누가 만드냐면 세포가 만들어요. 그럼 세포가 어떤 때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어떤 때는 그걸 멜라토닌으로 바꾸고 또 어떤 때는 도파민을 만들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얘가 판단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모든 소화기관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담즙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떤 지방이 들어오면은 담즙이 쫙 뿜어져 나오죠. 그럼 지방이 들어왔는지, 뭐 담즙을 뿜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척수다.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장에서 효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소장에서 바로 온몸에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 하면은 자, 음식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액을 만들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흡수가 되면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이 흡수되는데 세포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게 무슨 병이에요? 그게 당뇨잖아요. 엄청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러면은 당뇨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세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그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고 음식이 들어올 때 바로 소화액을 만들고 또 소장에 있는 GLP-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갖고 췌장과 뇌로 쭉 보내 갖고 전신에서 영양을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장이 가만히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척수와 뇌에서 그런 신호를 받아서 판단해서 뭘 만들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소장에서 GLP-1이라는 걸 만들어라. 음, 만들면 15분 만에 싹 분해가 되죠. 그러면 더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은 소화 문제가 별로 없고 그 살도 안 찌고 그래요. 아주 정상적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만 들은 것이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을 그러니까 본다면은 그럼 만들어야 되는 물질만 20만 가지가 넘어요. 20만 가지. 그러니까 이 척수와 뇌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판단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고장나면 이 기능이 고장이 나거나 약해지면은 병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먼저 이 척수와 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본부죠. 척수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세 가닥으로 나가요. 뒤로 나가는 것은 뒤 등에 있는 근육을 관리해요.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몸통에 있는 근육과 혈관과 골격을 다 관리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쪽으로. 척추뼈 내부에 옆으로 나와요. 그것이, 그것은, 이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장육부로 들어가요. 오장육부. 그래서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이 안에 있는 척수의 어떤 부위가 다 다른데 특별히 여기 척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오장육부는 따로 관리한다. 척수에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에 병이 들면은 자꾸 오장육부를 만져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측각에 있는 이 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은 이게 휘어요. 휘어.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도 볼 때는 척수의 형태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척수가 등이 이렇게 휘면은 이게 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휘니까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눌리면은 어느 부분이 눌리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근데 몸은 웬만한 어떤 뭐 장애가 생겨도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소 이게 중요한데 이게 크게 구분해서 목에 있는 뼈를 경추라고 하고 뼈는 7개가 있고 신경은 8개가 나와요. 흉추는 12개가 있고 12개는 전부 다 옆으로 늑골, 갈비뼈가 붙어 있어요. 요추에 있는 뼈를 5개를 요추라고 하고 여기에 또 5개의 신경이 나와서 허리 전체와 다리를 관리하죠. 청골뼈가 있어요. 청골뼈에는 신경이 뼈는 하나 이렇게 붙어 있지만은 신경이 5개가 나오고 원래는 꼬리뼈에도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동안에 공부했어요. 양은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 중에 기본이고 모든 치유에 있어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뼈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전골은 하나, 밑줄 꼬리뼈 하나인데 신경은 경추에서만 8개가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처음에 신경관이 이렇게 형성되잖아요. 신경관이 쭉 형성되면 이게 탁탁탁 이게 소마이트 분절이 생겨요. 분절. 분절이 생겨갖고 각 분절마다 자기 담당하는 게 결정이 돼요. 어떤 거는 간을 만들고 어떤 건 위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절이 생겨가지고 뻗어나온 신경이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 세밀한 관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한다. 그 일이 잘못됐을 때 병이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척수 전체, 경추를 포함해갖고 경추, 흉추, 요추, 천골 이 전체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근육을 관리하니까 결국 오장육부는 결국 뭐 심장, 심장, 위, 간,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방광, 자궁, 난소 그거잖아요. 직장까지. 그러니까 어,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그 영역들이 전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은 경추는 경추는 전부 목인데 이 머리 뒤편까지 포함해서 머리 뒤에 있는 여기도 근육이거든요. 여기 포함해갖고 목 전체를 관리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경추 5번부터 8번까지는 팔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팔로 연결돼 갖고 왜? 팔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팔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파란색이 내장신경관 신경절이죠. 파란색이. 파란색은 여기 척수에서 안으로 아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장육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영역인데 그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또 다 위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로. 그래서 이것을 교감신경관 신경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오장육부를 직접 관리하는 영역인데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 하나. 다시 말해서 오장육부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위 하나가 아프면은 몸 전체에 오장육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간에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 이건 문제라기보다도 어찌 보면 해결하는 어떤 협동 작전이라고 협동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 뭐 네가 아프대 네가 혼자 알아서 치료해 이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가 간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같이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뇌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얘기 안 할게요.
흉추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4번까지가 폐와 기관지, 심장. 뭐 기관지는 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흉추 1번부터 4번까지는 폐기관지 심장인데 보통 우리가 치료할 때는 7번까지 같이 치료해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 12번은 아니고 11번까지가 오장육부 중에서 소화기예요. 소화기라고 하면은 위, 간, 담, 비장, 췌장, 십이장, 뭐 이게 부신이 따로 들어가요. 부신, 소장, 대장까지. 직장은 빠지고 거기까지가 전부 여기서 관리해요. 7번부터 원래는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인데 대개 치료할 때는 우리가 8번부터 11번 여기를 많이 치료해요. 거기가 그쪽, 다시 말해서 이쪽이에요. 여기 척수가 잘 작동을 하면 오장육부가 소화기가 오장육부 중에서 소화기가 잘 치료가 된다. 잘 작동을 한다. 거꾸로 여기가 문제가 되면 오장육부 관리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대처를 못하게 되죠. 요추는 특별한데 요추 1, 2, 3번은 어, 원기기관, 다시 말해서 심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남자는 전립선까지 걔네들을 관리하는 게 1번부터 3번까지다. 그 다음에 원기기관의 부교감 신경은 전골에서 한다. 이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으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 이게 다 나와요. 이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따지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면 좋겠고 잘 안 외워지면은 간단합니다. 잘 안 외워지면은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닥 쳐보는 거예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이라고 생각. 오늘은 뇌12신경. 뇌12신경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세요. 처음에 똑같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가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뇌 속이에요. 뇌 속. 뇌 속으로. 그래서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우선 이걸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말해서 8개의 소마이트, 8개의 분절이 생겨요. 분절이 생겨야 각 담당자가 정해지죠. 분절이 생겨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에서 이건 8개인데 이 안에서 6개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6개가.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게 귀예요. 눈과 귀의 영역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눈은 뭐냐 하면은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뭐 까만 거, 하얀 거 이게 아니고 뇌에서 신경이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동자 안에 있는 망막이에요, 망막. 이 망막이 뭐냐? 뇌에서 신경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눈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귀 영역이 만들어져요. 귀 안에 구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 중에서 코는 여기서 뻗어나니까 코 신경 하나, 눈과 관련된 네 개의 신경, 그럼 5개죠. 그걸 빼고 나머지가 얘네들이 만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뭘 만들었느냐? 우선 얼굴 전체를 만들어요. 얼굴 전체를 만들어요.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얼굴에 뭐가 있냐면은 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죠? 얘네들이 다 그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이 목에 있는 거, 이거 전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영역이 뇌 속에 들어가 있지만 처음에는 길쭉한 관인 상태에서 여기서 뻗어나가고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이게 뭐예요? 신경능 줄기세포, 뉴럴 클러스터 스템셀, 그게 쭉쭉 뻗어가지고, 예, 이 영역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 내부예요, 목 내부. 귀 포함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내부.
혀 포함하고 식도, 기도 다 포함하고 갑상선 포함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이 안에 있는 신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가 만들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디냐? 뇌줄기라는 거죠. 그 뇌줄기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신경 중에서 신경을 이제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은 그 당시에 눈하고 코를 포함해 12개의 신경을 구분하는데 1번 신경을 후신경이라고 하죠. 올팩토리 벌브라고 해요. 이 후신경은 어떤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이렇게 쭉 뻗어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뻗어 나와 있고 후신경이 음, 우리 코를 이렇게 보면은 코는 제가 손 잡은 데가 여기거든요. 이 속으로 쭉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맨 위가 여기예요. 여기 눈 있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신경 붉은 신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뇌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럼 냄새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 그 뭔가 냄새를 맡는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어떤 물질의 분자, 아주 작은 분자가 여기 딱 와서 신호를 주는 게 그게 냄새예요. 어떤 물질의 분자가 탁 와서 신호를 줘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산에 가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겠죠. 꽃이 쫙 피면은 향내가 쫙 나는데 향내가 뭐냐? 꽃에서 나오는 향기 물질이 꽃 속으로 들어와서 이게 딱 붙어야 냄새를 맡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떠냐면은 호흡하니까 여기서 냄새 맡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미세해요. 거의 뭐 나노미터 정도, 10억 분의 뭐 3미터, 10억 분의 4미터 이 정도로 아주 미세한 분자들이 여기 오는. 그런데 다른 모든 신경하고 달리 얘는 뭐냐 하면은 뇌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뇌로. 이게 뇌거든요. 뇌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냄새를 맡아서 즉시 그 신호를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몸의 모든 문제, 몸의 구조는 사실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뭔가를 만지거나 뭔가를 이렇게 봐야만 어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때가 이미 늦단 말이에요. 저 바위 뒤에 뭐가 있어? 바위 뒤에 멧돼지가 있어. 여러분 멧돼지 보셨어요? 멧돼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거든요. 이 코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근데 멧돼지에서 나는 냄새, 다시 말해서 멧돼지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내 코 속에 들어와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비린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멧돼지가 있어 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방에 있는데 가스레인지를 켜놨는데 깜빡 잊고 안 껐어. 그러면은 막 타는 냄새가 나겠죠? 음식이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보지 못했는데 또 소리도 없는데 그 냄새가 없으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코는. 그래서 코는 어, 이 시대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엄청 예민하고 현대인들은 이제 주로 눈과 귀를 많이 사용하니까 퇴화되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 기억이 이 냄새의 기억이 또 우리의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요. 감정을. 그래서 이게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은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가? 남자는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가?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 엄마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우리 기억에 크게 작용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마셨던 양수의 맛, 그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양수 맛과 비슷한 바닐라 냄새 나는 걸 이렇게 가까이 갖다 주면 고개를 싹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어, 네. 그리고 볼게요. 주기능은 후각인데 냄새 분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신경핵은
척도엽에 있는 후각 피질이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냄새 맡는 것은 뒤로 가서 뭐 해석하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즉시 바로 거의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내후각 피질은 격자세포가 있다. 내후각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안에 내후각 피질이 안 보이겠구나. 이쯤 돼요. 양옆에 있는데 거기서는 격자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해마와 편도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만드는 데고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기억과 감정을 만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자리는 여기가 정명, 여기가 정명, 정명. 여기가 정명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영향혈이에요. 이렇게. 음, 정명.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눈썹에 있는 이 부분이 찬죽혈이에요. 그래서 양절을 할 때는 거기를 하고 침을 할 때도 거기를 많이 합니다. 부신경. 그 다음에 시신경이 엄청 중요하죠. 시신경은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눈동자에서 나머지는 기타 등등 부속이고 실제로는 이 망막이에요. 눈 뒤에 있는 망막. 왜? 이게 뇌예요. 뇌가 외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로 나와 있는데 공기중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 안에 유리체가 있고 수정체가 있고 맨 바깥에 각막이 있고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빛이 들어와요. 빛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눈이 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상해도 뭐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뒤에 있는 망막 다시 말해서 뇌에서 나온 신경세포들이 상하면은 그때는 시력을 잃게 돼요.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기능이다.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전기를 일으켜서 우리 몸에 올려보내서 뇌가 해석하는 것인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적인 신호라는 것이 곧 빛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은 외부에서 빛이 직접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로 갈까요? 아니,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빛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눈으로 직접 들어와요. 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빛이 직접 들어와서 이 속에서, 뇌 속에서 어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어, 음, 자, 들어오는 그 빛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음, 여기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것보다는 까만 게 낫겠다. 까만 게 있어요. 까만색이죠. 그러면은 빛이 여기서 부딪히겠죠. 그럼 그 부딪힌 빛이 들어온다면은 이거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빛인데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빛이 부딪히면은 이걸 구성하고 있는 전자 속으로 빛은 들어가요. 빛은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들어가면은 그 전자가 또 자기 빛을 뱉어내요. 그러니까 햇빛은 하얗잖아요. 투명하잖아요. 투명한 빛이 들어가면은 투명한 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만일 반사되는 거라면은 그게 아니고 투명한 햇빛이 들어갔는데 까만색이 나와. 그 얘기는 빛이 전자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자기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까만색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보내주는 빛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사물이 그런 식으로 빛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기능이 엄청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은 빛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이게 탁 보고 색깔 보고 어떤 모양인지 쇠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게 움직이는지 순식간에 딱 파악하잖아요. 그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얘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내가 뇌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영역이
이 후두엽이라고 해요. 뇌 전체 중에서 여기가 뇌 전체 중에서 이 후두엽 이쪽에 있는 모든 영역이 이걸 그 빛을 해석하는 데 쓰여요. 8개 단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색깔은 색깔대로, 그 다음에 모양은 모양대로, 그 다음에 질감은 질감대로, 그 다음에 이게 어디가 3D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까지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본다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빛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바로 탁 후두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후두엽이에요. 중간에 빠져요. 중간에 빠져가지고 상구라고 예전에 공부했었죠. 상구로 탁 가고 상구에서 척수로 먼저 쫙 보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부 세계를 내가 인식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신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척수로 딱 보내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존과 엄청 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면은 뭐 누구 특별히 운동 안 시켜도 뭐가 탁 튀어나오면 바로 탁 피하거나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50이 넘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몸을 움직이고 피하고 하는 연습을 안 하면은 눈이 나빠져요.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둔하다 그러면 안 돼요. 몸은 절대 둔하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막 테니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서라도 또 배드민턴도 좋고 그런 거 하면서 잘 움직여줘야만 시력이 좋아집니다. 그럼 시력하고 그 운동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뇌 구조를 알면은 너무나 명백해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가 교차를 해요. 이 눈에서 들어가갖고 이게 이렇게 교차해요. 이쯤에서 교차를 해요. 이 눈에서 들어가갖고 교차하는 그 위에 시교차 상핵이라고 어떤 핵이 하나 있어요. 신경에서 핵이라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핵은 특별하게 생체 시계,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지금은 낮이네, 지금 밤이네, 뭐 해야 되겠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시계를 안 봐도 대충 지금 한 11시쯤 됐겠다 그런 거 있죠. 전부 이 생체 시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모든 전체적인 몸의 기능을 이 순서를 맞춰서 하거든요. 그 순서를 맞추려면 시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고장 나면은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뭐 순서대로 어떤 몸의 생체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해요. 생체 시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각 세포마다 그 시간을 느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위에 몸 전체의 생체 시계를 주관하는 핵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시교차 상핵이라고 해요. 이걸 시교차라고 해요. 시교차. 교차가 되죠. 이거 바로 위에 붙어 있다 그래서 시교차 상핵이라고 해요. 시교차 상핵이 기능을 못하거나 망가지면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어지럽고 또 뭐 내 몸의 균형이 막 흐트러지고 그렇게 돼요. 시퀀식, 우리 몸에서는 모든 현상은 너무너무 현상이 다양하고 많아서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데 전부 다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순서에 맞춰서. 음, 시간이란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고 순서란 뜻이에요, 순서.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게 식교차 상핵인데 놀랍게도 식교차 상핵이 이 시각 신호, 다시 말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빛도 쬐어줘야 되고 어, 빛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무술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 해가 뜰 때에 해가 떠오르는 해, 그 떠오르는 해에서 나오는 빛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독한 빛이 아니에요. 낮에 쨍쨍 찌는 빛은 온도가 너무 높아요. 광자 하나가 11,700도니까 엄청 강한 에너지예요. 떠오르는 해는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를 맞이하면서 수련을 해요. 그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기천문에서도 내가 신장할 때에 이 두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 두 손과 손 사이에서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눈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뇌로 들어가서 뇌에 강력한 에너지가 되겠죠. 예, 뭐, 그건,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의 장소세포, 시간세포, 이 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마와 편도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억, 감정, 생성,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기억과 감정을 만들어낸다. 근데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서 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망막세포가 빛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여기 황반 약 2mm밖에 안 돼요. 2mm. 2mm밖에 안 되는 이 황반에서만 빛을 받아들여요. 삼원색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눈이 이 두 개의 눈이 황반이 이만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점. 그래서 1초에도 몇 번씩의 초점을 맞춰요. 우리는 눈동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 한은 계속 초점을 맞춰요. 초점을 맞추는 그 작업이 그 신경,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그 신경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요. 아, 이건 정말 비밀인데. 진짜 놀라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수련할 때, 다음에 우리 무의식 치료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 치료는, 무의식 치료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치료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치료법인데, 무의식 치료는 선행되어질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 수련이에요. 무의식 수련. 내가 무의식을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무의식을 느끼는 그 원리가 뇌과학에서는 초점 맞추는 이 신경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무의식, 바깥으로 보는 것은 의식을 만들어내죠. 바깥으로 보는 모든 감각, 음, 이것은 내 의식의 재료가 돼요. 그 무의식의 재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놀랍게도 음,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신경이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이 신경망이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눈을 감고 안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의식적으로 이게 이 시신경들이 의식적으로 막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무의식 수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과 관련해서 녹내장, 망막, 병리, 황반, 변성, 비문증, 또, 근시, 원시, 노안, 전부 모든 문제가 결국 이 신경이 문제고, 이 신경을 해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후두엽에 있다. 혈자리는 여기가 정명, 찬죽, 여기 동자료, 이 쑥 들어가 있죠. 동자료, 뇌호, 강간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후두엽 뒤통수 중간에 보면 툭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거기가 뇌호고, 거기서 쭉 내려가서 뼈 끝 지점의 중간 지점이 뇌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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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이고 뇌호고 그렇습니다. 자, 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세히 알아야 돼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음, 자, 눈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눈물이 중요해요. 샘이 세 개가 있어요, 눈에. 이 샘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막히면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샘은 여기 있어요. 눈물샘이죠. 눈물샘. 그다음에 이 안에 또 샘이 있는데 방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각막에 있는 것은 눈물샘이 청소를 해요. 눈물샘이 계속 나와요. 이 눈물샘이 안 나오면 눈물샘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눈이 아파서 못 살아요. 근데 이 각막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각막 안쪽에는 수정체가 있으니까 각막과 수정체 사이, 거기가 여기서 나오는 눈물, 다시 말해서 방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눈물이 방수가 그 안에 청소를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수정체가 혼탁해지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백내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눈꺼풀에도 샘이 있어요. 마이봄샘. 그래서 이 샘이 정말 중요하다. 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경은 시신경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시신경이고 눈동자와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다. 활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고 외전신경은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신경이에요.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 눈동자와 관련된 모든 동작은 동안신경이에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 속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눈 치료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속에 있는 동안신경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게 얼굴에 있으니까 얼굴을 만든 거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죠. 그래서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그 치료가 눈 치료의 진짜 근원적인 치료예요. 두 번째 정상 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혈자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이 잘 가동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은용에 뿌려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녹내장을 치료할 수 있느냐? 백내장을 치료할 수 있느냐? 망막에 상했는데 어떻게 치료해? 예. 우리는 치료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막 찢어져 갖고 완전히 벌어져. 망막 박리 같은 거는 좀 힘들어도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고 초기에 우리가 치료를 하면 정기적인 방법으로 또 원용액으로 이렇게 치료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딘가에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복구를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된다. 그 다음에 얼굴을 만든 게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에요. 얼굴의 모든 감각 3차 신경이 담당해요. 또 움직임도 3차 신경이 담당해요. 그 다음에 얼굴에는 샘이 많다 그랬죠. 눈에만 샘이 3개, 코에도 점막이 있으니까 샘이 나오겠죠. 입에는 또 샘이 3개, 귀 속에도 물이 있고. 이런 얼굴에 있는 모든 샘이 잘 작동이 돼야만 얼굴이 튼튼해요. 샘이 하나로 맞으면은 엄청 병이 깊어요. 안 나아요. 뭐 균도 엄청 침투하고 그걸 관리하는 게 안면신경이에요. 3차 신경은 1이 나오고 안면신경은 1이 나와요.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전기줄 또는 광통신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3차 신경핵, 안면신경핵이다. 3차 신경핵 파란 거 엄청 커요. 안면신경핵. 이 안에서 뭔가 다시 말해서 얼굴을 만드는 게 주 역할을 한 게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이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얼굴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를 먼저 치료하고 여기를 튼튼하고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손을 대야 치료가 된다. 이게 원리죠.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얼굴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때 동시에 같이 치료해야 돼요. 눈 치료할 때도 동안신경과 함께 3차 신경, 안면신경 치료해야 되고, 비염이나 코를 치료할 때도 3차 신경 치료하면서 해야 되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귀에, 그러니까 신경이 관련돼서는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약으로 하니까 잘 안 된다. 왜? 신경은 약이 안 들어요. 신경은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을 작동 안 하게 하는 거, 못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경세포를 살려야 되는데, 신경세포를 어떻게 살리느냐. 근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전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뇌줄기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전정와우신경. 전정와우신경 핵은 원래 이 안에 있죠. 전정 와우신경이 보세요. 두 줄이에요. 두 줄로 쭉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갈라져서 핵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핵이 나눠져 갖고 들어갈 때에 귀로 가는데 귀로 갈 때는 이렇게 붙어서 가요. 붙어서 가서 귀 속에는 하나는 반고리관, 새 반고리관, 하나는 와우, 달팽이관으로 가요.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균형 감각. 여기는 이석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는 거고 여기는 자 고막이 여기 있어요. 고막이 이거예요. 고막이 여기 있으니까 소리가 파동이 이렇게 고막을 두드리면은 얘가 이걸 통해서 두드리는 신호를 이리 보내면은 이 속에서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균형 감각 담당하는 것이 전정신경, 소리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와우신경. 자, 그래서 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기를 외이라고 하고 고막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이라고 해요. 우리 중이염 그러면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외이도염, 외이도염은 뭐 어떤 간단하잖아요. 그냥 집어넣고 뭐 치료를 하든지 은용을 넣든지 하면 되겠죠. 외이도염은. 그런데 중이염은 잘 안 낫는데 왜 그러냐? 고막 안쪽에 있어요. 여기는 뭐가 생기면 바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속에도 불순물이 생겨요. 불순물이 물의 형태로 생겨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막 생겨요. 그뭐 여기서 불순물이 생기고 거기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살면은 손상이 되겠죠. 신경이 손상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불순물을 빼내는 관이 있어요. 그걸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하고 또는 이관이라고도 해요.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염이 왜 중요하냐면 비염은 코의 병뿐만이 아니고 눈과 코의 하수구 역할을 하수구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쪽은 이 안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잖아요. 동굴이 있잖아요. 그 동굴이 뇌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 뇌에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 건강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귀 얘기한 건데 어쨌든 귀에서도 불순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전정 와우 신경, 이게 전정신경, 이게 와우 신경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예, 늘 기억해야 될 거, 뇌줄기 안에 있다. 뇌줄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어, 또 한 가지 이 전정신경은 균형을 잡는 신경인데 이것은 동안신경, 활자신경, 외전신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동자 초점 맞추면서 눈으로 보고 균형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균형이 잘 안 잡혀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한 발로 서 보세요.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눈에 있는 신경과 전정신경이 서로 연결돼 있고 또 이 전정신경은 목하고 어깨를 또 연결돼 있어요. 목하고 어깨로. 그래서 내가 어깨를 바로 하면은 균형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미, 뭐라 그러죠? 르미에르 증후군인가? 르미에르인가? 아무튼 막 어지른 거 있잖아요. 메르니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메니에르, 전정신경의 문제인데 메르니인가요? 메니에르. 메니에르 메니에르 예, 메니에르 증후군도 그렇고 이석증도 그렇고 또 청신경의 문제도 그렇고 평소에 균형이 잘 안 잡혔을 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세가 그만큼 중요해요. 어떻게 이렇게 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균형을 잡다 가만히 있는 게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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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작동을 해요. 움직이는 감각을 얘가 작동을 시키거든요. 전정신경에서 쫙 연결되고 눈하고도 연결되고 어깨, 목 다 연결돼 가지고 균형을 잡는 그게 작동이 돼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늘 이렇게 있으면은 퇴화가 되겠죠. 신경과 근육은 안 쓰면은 퇴화가 돼요. 안 쓰면은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귀하고도 연결이 있다. 네. 이게 손해하고도 또 연결이 있어요. 손해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든 근육의 길이를 탁탁탁 계산해갖고 대뇌 보고해서 대뇌가 그 근육을 각 근육의 길이를 딱 맞춰야만 제대로 움직이거든요. 공을 잡을 때도 온몸의 근육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손에서 다 계산해요. 그래서 이 전정신경이 비록 쬐끄만 이석으로 균형을 맞춘다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작동하는 신경계는 늘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인신경과 설하신경, 설인신경은
혀와 인두, 이 안에 인두와 후두가 있잖아요. 인두와 후두가 있는데 혀와 인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설하신경은 혀 밑으로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설인신경이 왜 중요하냐? 물론 혀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어, 이것은 설인신경은 어, 맛을 느낄 때 혀로 사실 맛을 느끼는 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 목에서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인신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얘가 샘을 관리해요, 샘. 샘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샘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림프절만 생각하잖아요. 림프절. 림프절보다 더 중요한 게 샘이에요. 샘을 항상 흘러야 돼요. 샘이 마르면 안 돼요. 근데 이 샘을 관리하는 게 설인신경.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동맥, 동맥. 뇌로 가는 동맥이에요. 뇌로 가는 동맥. 우리는 이제 뇌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가장 평소에 관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뇌 청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뇌가 청소가 되거든요. 그 뇌 청소를 누가 하냐면은 뇌척수액이 해요. 뇌척수액이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그냥 아무리 머리 아팠어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뇌세포가 깨끗해져서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늘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우선 흐르는가 이거 봐야 돼요. 뇌척수액이 어떻게 흐르냐면은 전체적으로 흘러서 일이 나와요. 일이. 그래서 양전류로 이 안에 있는 림프절을 자극을 해주면은 이게 잘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어떤 부분,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양전류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요. 뇌척수액. 두 번째, 뇌 대부분의 문제가 뇌척수액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에요. 혈액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박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에너지의 20%를 뇌가 써요. 산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근데 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포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게 쌓인 게 그래 치매가 되는 거잖아요. 죽어나가서 쌓이는 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앞으로 인구의 절반은 치매 걸린다 그러잖아요. 80세가 넘으면. 우리는 치매 안 걸리기로 약속해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핵심이. 비법이 이거예요. 여기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잘 올라가야 되죠. 그럼 혈관이 여기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툭툭 튀어요. 경동맥.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네 개가 있어요. 이게 경동맥이 있고 이게 뒤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큰 동맥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얼굴로 나와요. 들어가고 나오는 이 Y자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경동맥 소치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혈압, 혈압을 얘가 센싱을 해요. 혈압이 지금 어떤지. 그 다음에 혈액 성분, 피 속에 뭐가 많은지 적은지, 그걸 다 감각을 해서 분석을 해요. 왜 할까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가 분석한 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내 줄기에서 판단하고, 야, 안 되겠다. 기름이 너무 많아. 그럼 빨리 기름부터, 음, LDL 빨리빨리 이렇게 청소해. 또는, 야, 세포가 너무 많이 손상됐어. 콜레스테롤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오히려 간보 콜레스테롤 만들라 그러고, 혈액 속에 뭐가 부족해. 그러면 골수세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호중구 부족해. 뭐, 혈소판 부족해. 이걸 누가 하냐면, 이 감각을 누가 하냐면은, 서린신경. 서린신경.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뇌 건강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뇌 척수액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은 비인두 림프망이란 데서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경부에 있는 림프절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전기 자극을 해주면은 척수액이 잘 흘러요. 물론 잠도 잘 자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머리가 청소가 잘 돼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돼요. 두 번째, 뇌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올라가는 지점이다.
경동맥 소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항상 양절로 할 때마다 거기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 1, 2분만 자극해주면 돼요. 매일같이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누가 관리하느냐? 설인신경이 관리합니다. 혀하고 그하고 아니 혀하고 경동맥 소체, 혈관, 혈액 성분 관리하는 그 센서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그 연관을 설명을 못하죠. 동양의학은 예전부터 혀가 심장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심장의 끝. 그래서 혀를 통해서 심장에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심장이 막 힘들어하면은 혀를 통해서 열을 다 배출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혀와 혀를 관리하는 설인신경이 혈액 성분을 관리를 한다.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은 자, 몸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장육부를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 그 신경은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일을 시키는 신경이에요. 그런데 원기기관만큼은 천골에 있는 신경이 이것이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은 세포를 보호하고 쉬게 하고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엄마 같은 일을 하고 교감신경은 무서운 아빠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교감신경이고 원기기관만 부교감신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나머지 장부의 부교감신경이 어디 있느냐? 각 장부, 심장, 폐, 췌장, 위, 간, 비장, 대장, 소장까지 그것을 보호하고 휴식하게 하고 고치는 그 신경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목에서 내려와요. 놀랍게도. 목에서. 이 뇌줄기에서 그거 이름이 미주신경이에요. 여기서 내려왔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목부터 시작해갖고 오장육부 전체 원기기관을 제외한 오장육부 전체를 얘가 보호하고 쉬게 해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다른 데서는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미주신경이 오로지 접근되는 지점은 목이에요. 흉쇄유돌근과 갑상선 사이 깊이 넣어가지고 거기를 양전류로 해줘야 돼요. 비주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두, 후두, 심폐, 간장, 위장, 췌장, 비장, 소장, 대장까지. 음, 부신경은 뇌에서 내려와갖고 두 가지 근육을 관리하는데 하나는 뒤에 있는 승모근, 하나는 여기 있는 흉쇄유돌근을 관리해요. 승모근이 왜 중요하냐? 승모근은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의 관리자 근육이에요. 관리자분. 그래서 결국 이쪽에 일어난 통증, 우리가 뭐 보통 경비통, 오십견 하는 그런 통증은 전부 이 부신경으로 치료를 한다. 근데 부신경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등을 관리하는 신경은 승모근이고 이 앞쪽을 관리하는 신경은 흉쇄유돌근이다. 이게 서로 길랑작용을 해요. 얘가 문제가 되면은 얘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얘가 문제가 되면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둘 다 관리하는 게 부신경이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부신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뇌줄기 장부치료 완성은 결국 여기서 하는 것이다. 여기로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풍부혈이다. 그래서 풍부혈은 할 때마다 최소 5분 이상 지점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전체. 이전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숙제 내드릴게요. 이것을 5번씩 써주세요. 컴퓨터로 써도 됩니다. 컴퓨터에 엑셀로 해갖고 써보세요. 써봐야 됩니다. 그냥 보고 나는 외울 수 있어. 물론 뭐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렇겠지만은 써보면 또 달라요. 느낌이 또 달라요. 우리 제일 전에 봤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써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다 기억해내면 괜찮아요.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쓰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뇌시비신경 이전체 이것이 이걸 이제 병으로 다 따져 나오면 수도 없이 많은 병이 돼요. 그 모든 병을 이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 네, 늦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